차이나 프렌들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뭐 이런저런 거리들을 많이 만들고 배치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아들여서 이 광주 경제를 살려보자라는 멍청한 생각을 했죠.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됐으면 이 광주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투자할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아니 자발적으로 이렇게 차이나 프렌들리 하는데 만약에 여기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가서 중국인들 덕분에 여기 경제가 북적북적해졌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중국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중국 돈에 이 목을 걸고 있는 동네가 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 최문순이가 그 비슷한 생각을 했었죠. 우리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막아냈습니다만. 그래서 이 차이나 센터라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UCC 공모전 등등 그야말로 차이나 프렌들리하게 만들려고 일 진짜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이 차이나 프렌들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차이나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호남대학교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이 광주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은 어느 나라나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간첩 소굴이에요. 이건 뭐 얘기 하나만 합니다. 이 건물이 이제 호남대학교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광주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랑 호남대학교, 광주시청 그리고 광주 지역사회가 아주 밀접하게 다음에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주 지역사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왜 얘들이 이 광주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을까? 광주가 이 일각이긴 하지만 반대한민국 정서가 상당히 팽배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예. 첫째. 그리고 이 광주 전남에 2006년도에 어떤 이 중학교 선생인가가 자기 애들 한 150명인가 데리고 빨치산 전적지를 찾아가서 그 빨치산 문화재 참석한 적이 있어요. 전교조 교사가. 그 사람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법원에서 아마 그 지역 법원이죠, 그렇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정서 자체가 중국 공산당이 침투하기 좋은 정서다. 그 다음에 광주시가 나서서 우리는 차이나 프렌들리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해안의 군사 전략적 가치도 이걸 멀리 내다보고 덤비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은 광주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 나아가서 전남북 전체를 이 중국 공산당 해방구로 만들려는 게 얘들의 장기 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중국 공산당이.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한민호 TV라고. 거기서 이런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샌프란시스코가 어떻게 이 중국 공산당의 해방구가 됐는지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 차이나 프렌들리 이 사업 중에 하나로 이 공자학원이 호남대학교 공자학원이 최고위 과정이라는 거를 이제 2016년에 만들죠. 그래서 이제 10개월 과정이고 50명을 모았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모시고 이렇게 이제 뭐 연수도 가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비즈니스 기회도 만들어 주겠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이랑 이렇게 저렇게 물건 사고 팔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다 중국 공산당 간첩이 되냐? 물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친중 인사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또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이제 공짜로 이렇게 중국어 가르쳐주고. 또 광주 초, 중, 고등학교 교장단 이 중국으로 데려가서 연수시키고 근데 이제 교장단 해외 연수는 이 호남대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공자학원이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 이 공자학원도 이짓하고 보면 이제 호남대, 강원대, 세명대, 제주, 한라대 공자학원들은 다 이 짓을 합니다. 이게 통전 공작의 기본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거. 이 연수 조건은 뭐냐면 이제 항공료만 본인 부담이에요. 항공료만. 그리고 이제 중국에 일단 가면 거기서 이동하는 거, 숙식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내 진미를 먹고 어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술 한잔 하면서 형님 동생 관계도 맺고 난리 나는 거지. 참 이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해요. 호남대는 교감단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특이한 건 여기 이제 광주 시의회 의원이 여기 이제 꼈었는데, 이걸 제가 왜 불길하게 보냐면은, 아까 이 샌프란시스코 말씀드렸죠. 그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크리스틴 팡이라고 하는 그 여간첩을 중국 애들이 이제 침투시켰어요. 중국 공산당. 그래서 이 여자애가 그 근처 정치인들을 몸으로 전부 다 부숴버렸습니다. 다 남자친구들이에요. 특히 주목해야 될 건 맨 왼쪽에 얘 이름이 에릭 스월웰이라는 친구인데, 얘가 이 당시에 이 사진 찍을 때 이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 더블린 시라고 있어요. 더블린 시의 시의회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멀리 보고 얘를 키웠죠. 중국 공산당이. 크리스틴 팡도 붙여주고 선거운동할 때, 이 샌프란시스코 이 캘리포니아에 때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선거운동할 때 돈도 내주고 사람도 내주고. 그래서 이 에릭 스월웰이 결국 연방 하원 의원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키우는 거죠. 길게 보고. 공부받을 게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광주 시교육청이랑 그 중국어 반과 후학교 사업 같이 하기로 했고, 또 전남 도교육청 중국어 교사 관리하고 있고, 이 공자학원에서 그 여기 중국어 교사는 다 한국인들이죠. 우리 한국인 교사들을 공자학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중국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애들이 간접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메시지를 다 전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건데요. 이 도서관에서도 이 짓하고, 또 분원, 이 광주에 있는 공자학원이 저 여수에 분원을 만들었고, 또 심지어는 전라북도 고창에도 분원을 만들었고.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이제 이 호남대 공자학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공자학원들이 다 모르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계명대, 이거는 이제 2007년도 기사인데, 17년도 인근에 이때 이미 41개 중고등학교랑 MOU를 체결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메시지를 이렇게 퍼뜨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일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 전남고등학교, 광주 전자공고, 세종고 육군 31사단 내도 중국 교육부의 도서 및 자료를 공짜로 받아서 지원하는 공자학당을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2008년 기사인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가 됐는지. 중국과 친해지기, 그래서 공자학원의 날 행사도 펼치면서 이제 시민들 모셔다가 이것저것 공짜로 이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게 먹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률성 학창제라는 걸 하는데, 이 호남대 공자학원 원장이 이런 말을 해요. 호남대 공자 아카데미는 광주 속의 작은 중국이다. 우리는 이렇게 최근수는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속에 1대1로를 깔았다 이런 문학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 광주는 우리 중국 공산당의 해방부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정률성이 누구냐? 이 사람 2014년 광주 출신인데 30년대에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요. 중국으로 건너서 중국 공산당에 이제 입당을 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민족 해방의 길이고 나서 계급 해방의 길이다 이런 멍청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당시에 20년대 초반에 이미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에 당부당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허당이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진짜 똑똑한 분은 어설프게 똑똑한 자식들이 이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정률성이가 중국으로 가서 이제 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군가, 팔로군 행진국, 지금도 인민해방군 군가입니다. 이거를 작곡을 해줬고, 또 6.25 때는 6.25 전에 이제 우리 북한으로 와가지고 북한 인민군 해방군가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음악적으로 굉장히 소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차이나 프렌들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정률성 음악제라는 성인 대상의 정률성 음악제도 매년 하고, 정률성 동요제, 이 초등학교 애들 상대로 동요제도 이제 매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게 여기는 이제 광주 애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전라남북도 이 초등학생들이 다 여기 참여하는 건데, 아니 그 노래를 배우면서 얘들이 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정말 참 광주 사람들 정말 아이고 정말. 그래서 이제 이정표를 새로 세웠는데, 이제 이 정률성 동요제에서 우승한 애들 데리고 중국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후남 대극장이라는 데서 이렇게 공연해주고, 그럼 여기 한번 참여한 애들은 죽을 때까지 그 감격을 가지고 사는 거죠. 아이고 얘들은 그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조팔불거려. 얘들의 생각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차이나 프렌들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이 2009년도에는 그 광주 시내 한복판에다가 이렇게 정률성 동상, 공산주의자 동상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이 일대 가로를 이제 행정구역을 정률성로, 우리나라 이제 서울로 지금 을지로 뭐 충무로 이런 것처럼 정률성로라는 걸 지정을 해서 애들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고 참. 그래서 뭐 이런 그 세미나도 열심히 하고, 참고로 그 일제 때 이제 그 일제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그 국민당군이랑 공산당이랑 이제 좌우 합작을 하잖아요. 좌우 합작해놓고 실제 싸운 건 누가 다 싸웠습니까? 국민당, 장개석의 국민당이 깨져가면서 혼자 다 싸웠어요. 일본군이랑 그 중국 공산당 모택동군이랑은 서로 정보 교환하고. 그래서 이 무슨 공연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광주 사람들 나가서 이제 그 전라남북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우리 우마. 그러니까 전라도는 조국이 이제 중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진짜 이 방송을 이제 우리 호남 분들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호남 애국자들 많이 계십니다. 소수라서 그렇긴 하지만. 또 하나 이게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이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 서울 공자 아카데미가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거기 이 화살표 있는데 보시면 중국어 통번역 스파르타 훈련소라는 걸 얘들이 운영을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 외대 통번역 대학원 입학자를 할지, 그 다음에 경찰 보면 이제 외사 경찰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 관련 사안 담당 외국어 특기 경찰관을 이제 외사 경찰관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중국어 특기생들은 여기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 여기 출신들이 다 이 빨갱이냐, 중국 공산당이냐? 그건 물론 아니겠지만 중국 공산당의 1차적인 그 포섭 대상이다. 이렇게 조심했으면 좋겠다. 특히 경찰에서 이 부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무시무시하죠. 예, 무시무시합니다. 여기 출신들이. 그리고 시험 문제를 누가 내요? 얘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어 좀 해서 어디 시험 좀 점수 좀 많이 올리고 싶다 하면은 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시험 문제를 내는 놈들이 가르치는 대로 가야지. 그래서 여기 여기 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어 잘 배우는 비결 뭘까요? 무조건 중국어를 좋아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형 공자학원이라는 또 다른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회사 대교랑 중국 공산당이 이제 손잡고 만든 거고. 다행히 중국의 미래는 대단히 암울합니다. 뭐 이런 악마적인 중국이 영원 무궁토로 갈 수 있겠어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너무나 많고, 이번에 뭐 코로나 다눈답시고 한 명 발견되면 그 동네 전체를 폐쇄하고 그러잖아요. 못 견디고 이제 심약한 애들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내부적으로 이런 체제가 오래갈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 중국의 정체를 이 자유진영이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오래됐어요. 트럼프 때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중 물결이 전 세계에 이렇게 유명이 되죠. 그래서 이 중국 애들이 얼마나 간댕이가 벗었냐면은 시진핑이 직접 외교관들한테 전랑 외교를 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삐딱한 얘기를 하는 놈은 밟아라. 외교적인 말을 하지 말고 그냥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뭐 다시는 입을 뻥긋 못하게 만들어라는 게 전랑 외교예요. 얘네들이 얼마나 간이 보는지 느껴지세요? 외교관들한테 이걸 시켰어요. 어떤 걸 시켰냐면은, 이건 이제 외교관은 아니고 이 중국 관영지 편집장인데, 호주는 이 중국이라는 신발 밑에 보면 껌딱지야. 가끔 문질러 줘야 돼. 이까지 것들이 감히 우리한테 덤벼? 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얘들이. 뿐만 아니고 뭐 이게 프랑스에서는 이 대만 그 프랑스 상원의장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대만 간다고 그러니까 이 계획을 짠 이 연구원한테 이제 어린 불량배 미친 하이에나 이건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이런 파란 쥐새끼가 이런 했겠죠. 또 이거는 그 슬로바키아에서 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보고서를 냈다고 그 연구소 소장한테 너 밤에 잠은 잘 자냐? 밤길 조심해야 돼. 이메일로. 간이 부었죠 이거다. 이런 것들 그냥 두면 유럽에서는 그 시진핑에 관해서 누가 유명한 사람이 슈피겔 그 편집장이 책을 써가지고 그 출판 기념회 하려고 그랬는데 나서서 얘들이 막아버리면서 한 말이 시진핑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니도 입에 올릴 사람이 아니다 얘들아. 하여튼 우리한테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놔두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이 공작원을 추방하고 있죠. 이건 헬싱키에서 이제 금년에 바로 얼마 전에 6월달에 저 핀란드 공작원 추방하기로 결정했고, 그 이전에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는 전부 다 폐쇄를 해버렸고, 미국 아까 말씀드렸죠. 110개가 넘다가 지금 18개 지금 넘었고, 또 영국도 마찬가지. 공작원 몰아내겠다라는 게 지금 영국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작년 3월달에 이제 포린 팔러스의 이 기사인데 내용인즉슨 지금 중국을 밟지 않으면 중국한테 우리가 당한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게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이건 너무 이게 해괴한 새끼들이라 지금 이걸 재개불가능하게 밟아버려야 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빼버리고. 이 펠로시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 대만 갔다 왔잖아요. 대만 가서 한 말이 선전포고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상의 선전포고. 뭐라고 했냐? 시진핑이 집권을 강화하면서 혹독한 인권 기록과 법치에 대한 무신은 지속되고 있다. 홍콩에 대해서는 중국은 일국 양제 약속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티베트와 신장에서도 소수민족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중국의 아픈 데는 다 찌른 거죠. 이거는 민주당입니다. 펠로시. 미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을 밟아버려야 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에서도 뭐 여야 막론하고 이 사람들도 이제 이게 이달 말에 이게 이 대만을 방문하는데 중국 애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독일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국 지도부는 국제 무대에서 협박을 일삼는 불을 뿜는 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 이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이 시선이 느껴지세요? 중국 애들이 이걸 잘 알아요. 미국을 비롯해서 이 서방 각국이 우리를 밟고 있구나 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또 포린 팔러스의 작년 9월 기사인데 중국이 정점을 찍었다. 지금 이제 내리막길인데 지금부터 10년이 제일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미국이. 준비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건 얼마 전에 이제 텔레그래프 기사인데 중국은 사실은 뭐 종이 호랑이다. 대만 뭐 공격 못해. 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좀 어정쩡하죠. 미국이랑 협력하되 중국 자격은 정지하자. 또 치포, 이게 치포 이 반도체 지금 전쟁 중인데 치포 안 할 수 없어요. 치포 안 하면 우리 그냥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뭐 어쩌고 헛소리를 했잖아요. 미국을 그냥 미국의 속을 정말 긁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까불지만 우리한테 까불면 이게 소련이랑 손잡을 거야 뭐 이따위 소리를 했어요. 그 책에서 공개적으로. 그래서 미국이 이거 지금쯤에서 밟아야 되겠다 일본을. 그래서 이 일본이 반도체를 포기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지퍼 안 하면 우리는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아직도 좀 어정쩡한 입장인 것 같아요. 이 공자학원 관련해서는 더 황당하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공자학원 추방하느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태평성대 대학 교수들 진짜 지금 공자학원에 부역하는 거는 또 공자학원 방치하는 거는 이게 범죄입니다 이미. 우리 애들한테 자기 학생들한테 진실을 안 가르치고 중국 애들이 말하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대학 교수입니까 도대체? 중국 공산당이 주는 푼돈 몇 푼 받아먹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국 이 공자학원 출신이라는 게 이 낙인이 될 겁니다. 이미 그 공자학원 출신들은 고위공직자에 임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주변에 공자학원 관계자가 있으시면 이거 진짜 평생 낙인이 될 수 있어요. 재수 없으면 빨리 손 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공자학원 추방운동을 이제 2년 한 3, 4개월 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그 공자학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게 국민적 인식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공자학원이 이제 눈에 보이는 상징이죠.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악마 집단의 이제 눈에 보이는 촉수예요. 막연하게 중국 공산당 나쁜 새끼들이 이렇게 가면은 너무 거창하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제 공자학원을 타겟으로 삼아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한 전 세계 자유시민들의 이 세계대전이다. 실제로 세계대전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대전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이 대한민국이 눈동자만 굴리고 양다리 걸치 되지도 않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반중 투쟁의 상징이자 이제 원점이다라고 이제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길게 했나요? 괜찮습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 질문 하나 예, 있는데 질문. 지금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공자학원이라는 것이 병폐가 많은데 그거를 병폐가 많은 거를 알면서 제재할 길은 없는 겁니까? 이 대학 당국은 포섭이 됐고 뭐 약점도 잡혔을 테고 그동안 10년 그 이상 거래를 했잖아요. 대학 스스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자학원을 끌어안고 있는 대학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문교부가 교육부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또 우리 이 국회의원 나으리들께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별 생각이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이 중국 공산당 추방을 공개적으로 내걸고 싸우는 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자학원 실체알리고 운동본부랑 또 하나 매주 수요일날 중국 대사관 앞에서 11시 반에 집회를 하는 그 차이나 아웃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두 단체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조직이 커지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압력으로 이 폐쇄를 시켜야 되겠다. 이게 투트랙으로 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정부 쪽에 얘기를 하고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한편, 또 하나는 시민운동에 영향을 키워서 압력을 가야 되겠다. 이런. 그 병폐를 몰라서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이 하고 조용히 있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바쁘신 분들이 많고. 좀 강의를 듣다 보니까 화가 스스스스 그렇죠. 화가 많이 나시죠. 애를 많이 낳으면 됩니다. 애가 없으니까 중국 학생들은 끌어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갈게요. 뭐 알던 거를 확인을 시켜주신 굉장히 중요한 방역이고 준비를 많이 하신 우리 한민호 국장님께 박수를 제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 각 대학의 실체가 저도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꽤 맞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내가 있었던 대학은 좀 점잖은 대학이라 거기까지는 치우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고, 또 하나는 3년 전에 이 팬데믹이 창궐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영안, 스피리추얼 아이를 가진 나의 그 선교사 친구가 중국 것들이, 죄송해요, 것들이라고 해서
중국 것들이 그거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퍼뜨린 거다. 그 팬데믹 그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 했어요. 근데 이 스피리추얼 아이 가진 사람들 평소에 내가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왔는데 이제 지금 이제 공자학원에 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팬데믹의 그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이 감히 세계 인구를 줄이는 데까지도 그렇게 음모를 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아, 걔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 애들이에요. 예, 그러면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상을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은 이 공산주의의 붉은 물을 먹으면 빠질 수가 없다고 해서 이 단기술을 보면은 체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멍청이들이 있죠. 네. 어린애, 초등학교, 유치원 가부터 대학원까지 내신 성적을 인성 교육을 시스템화 설계 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친중 좌파예요. 친중 좌파. 이 척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했지만 노조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지금 노조가 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대처 이상으로 링컨 대통령 이상으로 독재를 하지 않으면은 뿌리를 뽑지 않으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 그 질문한 거 그거예요. 예, 예.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맞습니다. 문제라니까요. 네. 먼저는 뭐 이 종합 토론을 해야 될 문제가 같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결정적으로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탄탄한 지지를 받아야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교육 문화가 중요하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아직까지 이 교육 문화 쪽으로는 생각이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얘기하고 여기저기 요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지금 뭐 계속 질문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종합 질문으로 우리 고영주 대표님 그 다음에 오정환 위원장한테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이 오늘 요 자리가 마무리된 뒤에 저녁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늘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평보다 더 맛있는 양평 해장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식사값은 각자 대시는 겁니다. 혹시 뭐 여기 개인적으로 하실 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칙은 각자 내시는 거고 그 후일담은 또 가셔갖고 하셔도 됩니다. 그걸 먼저 예고를 드리면서 질문 있으시면 또 하시죠. 네, 우리 저 선생님. 먼저 전 트럼프 대통령이 공자학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예시를 통해서 봤는데 난 서울에 간판 하나도 못 봤어요. 산포도가 어때? 예를 들어 서울에 몇 군데 전국으로 산포도를 네. 해서 아시나? 서울에는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저 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또 하나가 어디죠? 서울에 4개 대학. 중앙대학교 아닌가 혹시? 뭐 중앙대학은 아니고. 대학교 안에 있군요. 예, 대학교 안에. 그래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 교육 목표가 뭐예요? 공산당 어, 중일전 선전술이라고 했죠. 네, 침중하죠. 예. 사람을 충족화시키는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선생님. 자, 여기 오신 분들 상호간에 인사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먼저 치겠습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고영주 변호사님을 위시해서 오종환 위원장님, 한민호 국장님 이렇게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좀 우리가 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일당백 하시는 분들인데 뭐 휴대폰을 켜놓는다든지 또 이 향수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렇게 해갖고 오셔갖고 주변 앞으로 이 시간 또 다음 달에 또 강의가 있는데 휴대폰도 좀 꺼주시고 향수도 좀 안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고
이 뭐 전화 받을 일이 있다든지 이 사담을 하실 때는 좀 나가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고견을 듣는데 방해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좀 그걸 좀 각별하게 부탁드리고 싶고 주최측에서 말씀하시는 오종환 위원장님하고 한민호 국장님 또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명강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좀 강력하게 하고 싶어서. 네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질문. 네. 저는 강남 쪽에서 이제 병원에서 재활운동 지도하고 있고요. 그 병원에 찾아오는 조선족들이 많더라고요. 저 환자 10분 중에 한 2분, 3분 정도는 조선족이에요.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제가 전에 중국에서 일을 했었어요. PT샵에서 짧게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좀 쫓겨나다시피 좀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조선족 말투를 제가 잘 아는데 제가 운동할 걸 좀 찍어드려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제 핸드폰 보면 위챗 깔려 있거나 뭐가 막 와요, 중국어로. 그럼 조선족이구나, 말투도 그렇고. 감쪽같이 이렇게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핸드폰 보고 알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와서 좀 약간 벌벌 떨 정도의 가격의 도수 치료, 뭐 재활운동 치료 이런 거 받는데 그분들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실비도 다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제도가 참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그걸 거절을 안 하고 다 지도 받고 그리고 뭐 도수치료도 받고 치료 다 받고 그걸 다 돌려받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지하층에도 이제 식당 여사님들 다 3분이 조선족이 3분 5분이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영양사도 관심 있어서 영양사 면허도 취득하려고 실습을 했어요. 밑에서 병원에 이제 말을 해서 그래서 밑에서 실습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약간 왕따 시키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선족 여사님들이 왕따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조선족 분들도 혹시 그런 공산당에 예. 속한지 물론이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선족 하면 우리 동포라는 생각이 먼저 최근까지 앞서왔습니다. 근데 완전히 아니다. 정반대라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조선족은 중국인이고 한마디로 하면 중국과 한국 대표팀이 축구 경기한다. 중국 응원이고 중국 공산당의 이름입니다. 근데 한국장 강의를 듣고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그 자유민주당 TV가 있어요. 혹시 방문을 해보셨어요? 그거 구독해 주십시오. 거기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조선족을 주제로 한 40분 그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조선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훨씬. 앞으로 지금 추세가 이대로 가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선출직은 다 중국 공산당이 뽑게 돼요. 그리고 제가 과장하는 걸로 당장은 들리실 텐데 그 방송 꼭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쇼킹한 내용이에요. 유튜브 들어가셔서요. TV 영어로 T자, V자 자유민주당 치시면 거기 보면은 조선족의 실체라고 최근에 핫 클립으로 됩니다. 그거 꼭 좀 보십시오. 그거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 자유민주당 그 영상 중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 강의를 아주 재밌게 효율감 있게 해주니까 절대 지루하지도 않고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서경석 목사가 1년 전 오래전에 뒤에 좀 조용하게 해주십시오. 뒤에 좀 조용해 주십시오. 그 조선족들이 그 어떤 경우에 의료보험이 없어서 뭐 고생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대우를 해줘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난 그 인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TV를 보고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을 했는데 솔직하게 그 근데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서경석 목사가 하시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정말 중국의 그 결론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국에 크게
그 공산화 또는 중국화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첫째는 지금 상태로 가면 지금 이제 조선족이 이제 관리가 안 돼 있고 제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넉넉히 저 사람들 뭐 다문화니 뭐니 해가지고 도와주기 바쁘고 지금 상태로 가면은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 손아귀에 들어간다. 굉장히 위험하고 서경석 목사님의 이게 따뜻한 마음씨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조선족이 한 80만 들어와 있고요. 이제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100만 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이게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선족들은 자기 모국은 중국인데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요.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우리한테 있죠. 우리가 그 사람들 굉장히 그분들 뭐 하대하고 이렇게 그 연병들을 했잖아요. 꽤 오랫동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한민국이 이 80만이나 되는 이 한국계 중국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이민청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민청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야죠. 이제 공사학원 추방 문제만 하더라도 그 시골에 있는 공사학원들 같은 경우에 그 추방하면은 예컨대 중국 애들 학생들 안 보내주겠다 이따위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중국 애들이. 그러면은 그 학교가 이제 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학교에 의지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동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뒤엉켜 있습니다. 이게 그 중국인 문제가. 그리고 뭐 이 아까 그 식당이랄지 요양원이랄지 건설 현장 또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연안 어선 타는 사람들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걔들 없으면 당장 이게 그 조업을 못할 정도로 합니다. 그 얘네들이 무지막지하게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게 들어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정말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지방선거에 박빙 경우에 영향을 지난번에 그 경기도지사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김동연이가 몇 표 차이로 이겼는지 아십니까? 2등이라? 8,900표 차이예요. 8,900표. 그런데 이 경기도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 38,000명 돼요. 대다수가 중국 조선족. 다 민주당 찍어버려요. 예. 우리나라 선거를 민주당 중국이 좌우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어요. 조선족은 기본적으로 친민주당이에요. 민주당표. 그리고 선거 이전에 김동연이가 5월달에 6월 1일 선거인데 5월달에 중국인들 집회에 가가지고 오성호기가 펄럭이는 가운데 여러분 나를 찍어야 됩니다. 무시한 거예요 이거. 이념으로 조선족들의 자세인데 저도 오래전부터 우리가 처음에 조선족을 뭐 이렇게 잘 못한 것도 잘 못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 갖고 한국에 와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주 훨씬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조금 더 대한민국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괘씸하게도 이럴 데 없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보면 한 10사람 중에 한 2~3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고맙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7~8명은 한국에서 모든 것을 얻어가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나쁘게 평하고 또 한번 보자 니들 언젠가는 내가 니들을 눌러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는 건방진 놈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국민들이 확실히 알고 해야지 그거 그냥 우리 조선족 우리 같은 동포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여러분 모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브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쇼킹합니다. TV 자유민주당. TV 자유민주당 들어가서 우리 한민호 국장한 조선족 실체가 나옵니다. 그거는 짧습니다. 압축해서 7분짜리로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 지금 전방위적으로 큰일 났습니다. 이런 중요한 실태를 지금 오늘 방송국에서 이야기해 주신 공영방송 이런 데서 이 정확한 실태를 보도를 해야 되는데 MBC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런 심각한 실태를 오늘 정말 중요한 두 분께서 중요한 강의를 해주셨고 저희들 또 유튜브로 핵심 내용을 해서 내보내겠습니다. 좀 유튜브 링크가 오면 좀 많이 확산들 해주셔서 나라 좀 같이 지키시고요. 마지막으로 하여튼 세 분에 대해서